안녕하세요. 무지식TV의 안승배라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서 부동산 전문가분이신 우리 김성욱 이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토지, 부동산 쪽에서 한 20년 정도 분양과 부동산 쪽을 진행했던 경험자입니다. 지금 초대해주셔서 말씀을 하게 된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코로나 전부터 굉장히 한 5, 6년 동안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맞아요. 이 부분 때문에 와서 앞으로 원인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뿐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셨다고 하고 심지어 자살하시는 분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임대 수익은커녕 대출이자 관리비 이 지옥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절망적인 고백을 쏟아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 공실지옥, 이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 부분으로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은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를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고 명명한 건 정부에서 처음 말을 지었고요. 이게 왜 초창기에는 문제가 됐냐면, 원래는 사무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노후된 사무실이 아닌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어서 여기에 입주를 시켜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을 지어서 많이 처음에는 지어놨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산업센터에 들 수 있는 업종이랑 품종이랑 업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든다 그리고 페인트 공정을 한다 이거는 오폐수 상하수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센터는 이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뭐만 들어갈 수 있냐? 오로지 사무실 그리고 조립할 수 있는 형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놓고 입주하는 업체가 많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공실이 굉장히 많아지니 정부에서 이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일반인도 분양을 받아서 임대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변경시키면서 또 문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분양받아서 재임대를 주면 정부에서 반드시 이걸 분양하시는 분들하고 부동산에서 우선은 분양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들, 업체들이 입주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장해서 일반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비어있는 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많이 지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수십만 호가 되다 보니 분양받기는 되게 편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후에 모든 게 중복 누이셔서 많은 일반인 분들이 대부분 받으셨어요. 기업에서는 안 받으시고 이게 지금 쌓여서 지금 폭발하는 상황이시고요. 지금 많은 입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시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은지 지금 저희가 보면은 부동산에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는 건축법이라고 해서요. 주택법이라고 해서 주거용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상가, 오피스텔. 예, 맞아요. 이거는 건축법이라고 해서 상업용 월세를 받거나 기업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비용도 적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건축비가 조금 많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시행사에서도 땅을 사서 건물 짓고 분양할 때 수익도 많이 났고 외곽 지역에 지어도 상인들에 따라서 많이 하다 보니 이게 공급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할 때는 수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위치도 그렇고 센터 대부분 보시면 역 주변에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맞아요. 네, 보통 역에서 30분 내로 아니면 군포, 갈매, 서울 외곽 지역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서울 지역에서도 그나마 성공했던 거는 성수도 그리고 문정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금도 아직도 많이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예, 분양을 받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를 그래도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계시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거기 보면 원베일이라고 아파트가 지금 평당 3억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딱 차 타고 5분 가면 흑석동입니다. 붙어 있어요. 흑석동은 지금 아파트가 평당 1억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바로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위치. 지식산업센터가 보통 보시면 다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 1인에서 10인 미만. 근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무실 형태로 쓰시는데 여기 한정돼 있는 게 뭐 보험사, 세무사, 뭐 유튜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직사업소 써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일하기 편한 곳은 역 주변이세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얻을 때 역 주변이 여기서 떨어진 것보다 100만 원이 비싸도 역 주변을 얻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출퇴근하려면 지하철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는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 주차가 때문에 맞아요.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뭐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나요?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지금 성공 사례를 보면 성수동이 있으세요. 성수동. 아. 이 성수동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수요가 많이 창출이 있어서 그 대기업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 또 입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잘 돼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럼 성수동에 어떤 기업이? 뭐 저희가 아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 제가 알고 있는 카카오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말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지만 지금 성수동 땅 한 평이 얼마냐. 근데 센터인데 거기는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희가 왜 강남에 계속 대치동으로 가고 강남으로 모이냐.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수동 입지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사신 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임대도 안 나가시고 임대가 안 나가시면 결국엔 관리비는 그렇죠. 분양받으세요. 근데 분양받으실 때 이제 대출을 보통 60에서 70% 받으셨을 텐데 대출 이자는 본인이 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실지 처리하실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본인들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계약한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군포에 직산택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 주변에 대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대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보시라고 하냐면 대기업에서는 지산에 안 들어오세요. 근데 그 대기업하고 납품하고 일하는 업체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 보통 1000개에서 2000개 이 업체들은 이 대기업 주변에 사무실을 얻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임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으세요. 갖고 버티셔서 10년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갖고 계시면 10년 동안 이자 낼 돈으로 그 분양가만큼 그러면 지금 과거에 분양을 잘못 받으셔서 지금 이자는 이자대로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계속 자산을 까먹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처분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위치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지산의 한 80%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제가 5억 주고 분양을 받으셨다. 그러면 50% 할인을 해서라도 하셔야 된다. 그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50%라고 하면 2억 5천이시잖아요. 네. 5년에서 6년쯤 2억 5천이 나가시고 마음고생은 더 심하시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한 달에 500 정도가 계속 나가신다고 보셔야 되시거든요. 본인 월급이 500인데 500씩 나간다. 근데 2억 5천만 원을 잃는 것도 잃는 거지만 자기 건강이랑 정신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정신적인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받고 자산은 자산대로 까먹고 공부하셨다 생각하시고 빨리 털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아직도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네 지식산업센터가 좋다, 여기가 수익률이 난다, 전매가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위치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대기업 앞쪽에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네. 그리고 뭐 SK 이 정도가 되겠죠. 왜냐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게 채찍이 반도체 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삼성이랑 일하는 업체들이 15,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다 삼성에 납품, 삼성전자 본사에서 다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안에서는 사무실을 보내는 그렇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무실을 보내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 벤더에 있는 회사 공장들은 또 외부에 당진, 충남, 아직 본사도 있고 삼성전자 본사 주변에 사무실을 다 얻어서 이제 거기서 보통 다 사무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로 하는 직산업센터
상태가 잘 되는 곳은 대기업 관련해서 벤더들이 사무실 얻어야 돼. 이런 곳은 그래도 투자처럼 했을 때는 안정적이고 보시면 삼성전자가 망할 수는 없고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식의 대부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네. 삼성전자가 망하면 국민연금도 망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저희가 삼성전자가 5만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5만원 밑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거는 국민연금이랑 정부에서 주가를 부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가 마곡에도 열리고 이제 여러 군데 열리는데 이제 신도시에 열리는 거는 지금 하나가 지어졌다고 해도 그 옆에 부지에 또 생길 경우가 있으니 기존에 있는 대기업 주변에 부지 하나에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는 못 생기죠. 그런 쪽에 받으시면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지식사업센터는 무조건 그 인근에 그 근접한 거리에 대기업이 무조건 있는 지식사업센터는 그래도 분양을 받아도 괜찮다. 맞습니다. 왜냐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지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 납품하는 회사 벤더라고 합니다. 네. 이 벤더들이 15,000개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보안 유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납품 회사가 삼성하고 납품하면 다른 회사는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주변 삼성전자 본사 주변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삼성 관련돼서 비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근처의 지식사업센터는 그 수많은 벤더 회사들이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예.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는 좀 괜찮고요. 그래서 마곡도 이제 초창기에 분양받아서 있었던 분들은 힘이 괜찮죠. 그러네요. 그 마곡이 한 5, 6년 전에 직산을 분양했을 때는 평당 600, 700에서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아시지만 건축비도 올랐고 땅값도 올라서 지금 평당 2천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의 분양을 받으실 분들은 100만 원의 임대를 내놔도 수익률이 맞춰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2천만 원이 분양받으신 분은 300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지금 현재 분양하는 지식사업센터 중에 한 가지 추천해 주실 만한 현장이 있으신가요? 그런 이제 현장이 있으면 저부터 갈 거고요. 예.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이제 삼성이 350조, 이제 SK에서 150조를 들여서 용인에 이제 공장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인의 공장을 건설하는 거는 전부 다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시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택이 지금 상황이 보면 집값도 50%씩 떨어지고 지사는 안 되고 모든 게 안 됐던 게 평택에도 전 자동화세요. 그래서 삼성에 가면 삼성의 강점이 뭐였냐면 여기 지금 화성에 있는 공장이 있으시잖아요.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여상 공고 나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취업해서 들어오셔서 공장에서 삼성에 취업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이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뭐 10,000명, 20,000명이셔가지고 삼성 그 공장 화성이 그래서 그쪽에서 땅값도 오르고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던 건데 지금은 평택도 자동화해서 이 인원들이 내려가지도 않고요. 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아파트 값이 지금 이상 떨어지고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없는 게 삼성에 있는 공장은 전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야지 소비도 있고 아파트가 그렇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평택이 딱 예시를 보여줬잖아요. 평택에 투자한 분들이 엄청 피해보는 분들 계시는데 이걸 미뤄봤을 때 용인 전부 전자하는데 이제 삼성도 전정하다고 전 자동화를 시킨다고 하면 제조보다는 결국엔 소프트웨어 만들고 모든 거를 이제 이쪽에 관련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본사 주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하고 비슷한 구글 엔비디아하고 똑같다고. 구글 엔비디아 가면 제조업 없잖아요. 없죠. 예. 전부 다 이제 그렇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삼성이라든지 여기 본사 주변에 있는 그런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서 제가 여기서 와서 말씀을 드린 거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서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불편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분들을 좀 도와서 해드릴 수 있는 피해 보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이제 갖고 계시는 거 상담해드리고 어떻게 처분하실지 이 피해자분들이 혹시라도 약간 현혹되는 문구에 의해서 계약하셨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분을 상담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식산업센터를 잘못 계약을 하셔서 분양을 받으셔서 지금 굉장한 고통을 받으시거나 자산 까먹고 계시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또 주위에서 이런 지식사업센터를 뭐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권유를 하는데 이걸 차마 거절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식사업센터로 피해를 보셨거나 피해가 우려되시는 분들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예, 지금 여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불편하시고 맞아요. 잠도 안 오시고 처음에는 그냥 10%만 내면 대출 90% 나와서 내 돈 안 들어가고 대출 이자 2.5% 저리에 월세 받아서 노년을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그런 식으로 계약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제 주위에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실상은 입주 보니까는 입주도 임대도 안 나가고 대출 이자는 지금 대부분 5회 맞아요. 정도가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예, 아, 그럼 제가 뭐 하나 홍보만 해도. 아, 예, 잠깐 제가 하셔도 이제 됩니다. 2달 후에 책이 나옵니다. 아, 지금,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피해자 주식산업센터. 음. 이제 투자하지 말아야 될 위치와 투자하면 안 되는 풍수적인 위치. 좋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 책을 써서 제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제 많이 봐주시고. 그럼 제일 먼저 사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바쁘신 와중에서도 나와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또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